엄마, 우리 왔어. 왔니? 이사는 잘 했고? 정리는 생각보다 빨리 끝냈어. 근데 무슨 짐이 그렇게 많아? 새 집에 필요 없는 물건 여기 창고에 좀 넣어놓게 들고 왔지. 우리 집보단 엄마 집이 더 크잖아. 그러게 그동안 뭐하러 쓸데없는 걸 계속 사들였대. 이리 줘. 엄마가 들어줄게. 오, 엄마 허리 조심해서 들어. 창고 앞에만 갖다 놓으면 내가 가서 정리할게. 근데 이걸 혼자 들고 왔어? 오늘 며느리랑 같이 오는 거 아니었니? 집사람 잠깐 통화 좀 하고 온대. 짐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통화를 한다니? 통화할 수도 있지 뭐. 저기 오네. 엄마, 나 화장실 좀. 그래.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나야 뭐 살던 대로 늙은 남편 데리고 사는데 잘 지내고 말고 할 게 뭐 있겠어. 아, 근데 넌 이 많은 짐을 우리 아들더러 혼자 들고 오게 하면 어떡하니? 아, 오해세요. 남편이 혼자 들고 갈 수 있다고 해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눈이 있으면 좀 봐라. 우리 아들 아직 한참 젊은데 골병 들면 어쩌려고 그래? 에이, 어머님 그래봤자 겨우 짐가방 3개였어요. 한 개는 캐리어라서 그냥 끌기만 하면 되는 거였고요. 겨우? 너 설마 딸만 셋 있는 집에서 자랐다고 결혼하고선 힘쓰는 일 아예 안 할 생각이야? 네? 친정에서만 힘쓰고 내 아들 옆에선 힘 아끼면서 공주처럼 살 거냐고?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제가 언제 그랬다고요? 우리 아들 서울 사람인데 지방 가서 1년 고생한 것도 우리 아들이 너 생각해서 감수한 거잖니? 그래서 제가 결혼 1년 미루자고 했는데 남편이 먼저 저 따라 1년 지방 살고 같이 서울 오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어쨌든 결혼 1년 넘겼는데 너는 살 디룩디룩 찌고 내 아들만 작년에 비해 살이 빠진 건 사실이잖아? 저 살 5kg 빠졌는데요? 오히려 남편이 2kg 쪘고요. 내 눈엔 안 그래 보이는데? 어쨌든 남자 없는 집에서 자란 티 내지 마라. 그것만큼 추한 것도 없어. 며칠 후. 강원도까지 운전하고 가느라 피곤해서 어떡하니 우리 아들. 괜찮아. 여보, 가는 길에 휴게소 한번 들리면 안 돼? 커피 마시고 싶어서. 그래, 한 20분 뒤면 휴게소 있는데 들려서 콧바람 좀 쐬고 가자. 엄마 아빠도 화장실 간다고 했지? 아니, 됐다. 화장실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었어. 좀 있으면 도착할 건데 그냥 고모네 집 가서 화장실 들리면 돼. 억지로 안 참아도 돼. 어차피 커피 한 잔 사가야 돼서. 커피는 무슨 커피? 도착하면 어차피 커피 한 잔 하게 될 텐데 참고 있다가 가서 마셔. 그리고 커피 몸에 안 좋아서 하루에 한 잔만 마시는 게 좋아. 어머님, 소변 참는 거 안 좋아요. 도착하려면 2시간이나 남았는데 화장실 다녀오세요. 운전하는 사람 생각 좀 해라. 운전자들은 빨리 도착해서 쉬고 싶어 한다고. 다른 사람들 편하자고 한 사람 피곤하게 만들 거니? 게다가 운전하면 허리가 얼마나 아픈데? 엄마, 나 괜찮아. 안 그래도 벌써 허리 아파서 등 좀 펴고 싶었어. 그러니? 그럼 잠깐 들리든가 해. 너무하시네. 자기 아들 하는 말만 말인가? 다 왔어. 당신 커피 마실 거야? 아침에 못 마셨더니 몸이 처지네. 내가 화장실 갔다가 사올게. 엄마 아빠도 드실래요? 네 아빠는 자니까 괜히 깨우지 마라. 아, 그럼 엄마는? 난 됐다. 뭐하러 이런 곳에서 자질구레한 돈 써? 그럼 나랑 이 사람 것만 사온다. 예. 네? 원래 그렇게 눈치가 없니? 네? 내가 그냥 가자고 이만큼 티를 냈으면 눈치채고 커피 정도는 생략했어야지. 아, 제가 커피를 안 마시면 영 맥을 못 추려서요. 이왕 휴게소 지나는 거 들려서 커피 한 잔 하려고 한 건데 불편하셨어요? 에휴, 내가 한 소리 해봤자 3살 버릇이 고쳐지겠어. 대체 넌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니? 딸만 있는 집이라 그런가 커피를 자주 마시는 것 같아. 그게 무슨 상관관계예요? 저번에도 그런 말씀 하시더니 어머님은 저희 친정에 아들 없는 게 그렇게 불만이세요? 어머 얘, 말 이상하게 하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또 했다고 그러니? 기억 안 나세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랑 같이 등산 한번 가셨잖아요. 그때 등산 갔다 내려오는 길에 슈퍼 있었는데 제가 목말라서 남편한테 물 좀 사자고 했더니 어머님이 이제 집 가니까 집에 가서 물 마시라고 했잖아요. 아, 그랬었지. 그게 왜? 맞는 말이었잖아. 근데 너 그때도 내 말 안 듣고 물 사 먹었던 것 같은데?
물을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어머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 때문에 섭섭했어요. 산에 갔다 오면 물 마실 수 있는 건데 그게 뭔 잘못이라고 어머님이 저한테 딸만 있는 집이라 그런가 맨날 그렇게 참을성이 없냐고 뭐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저한테 습관적으로 딸만 있는 집이라고 은근히 뭐라 하시는 것 같아서요.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아들 없는 집안이니까 딸만 있다고 한 건데 그게 왜 섭섭한 일이야? 아들 온다. 아무 소리 마라. 여보, 커피? 고마워. 며칠 후. 동서 오랜만이네? 그러니까요, 형님. 형님 이사 오셔서 이제 집도 가까운데 주말에 한 번씩 밥 먹어요. 너무 좋지. 그나저나 아들 많이 컸다. 원래 몇 살 됐더라? 완전 장난꾸러기인 4살이요. 한참 뛰어놀 때네. 그러게나 말이에요. 애 아빠까지 말썽꾸러기라 집에 있으면 남자 둘 때문에 제가 정신이 없네요. 그래도 동서 얼굴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자식이 보물이긴 하더라고요. 형님도 얼른 아이 준비하세요. 그래야지. 야들아, 거기서 떠들고 놀 때가 아니야. 얼른 음식 나르고 수저도 놔야지. 네, 어머님. 우리 조카님 그만 뛰어다니고 소파에 잠시 앉아서 놀까? 뜨거운 음식들 왔다 갔다 하다가 부딪히면 우리 조카님 아야 할 수 있거든. 얘, 너 뭐하니? 네? 아, 애 다칠까봐 주의시키려고요. 냅도 한참 그럴 나이인데 왜 애를 잡고 그래? 애를 잡다니요. 저는 그냥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 걱정돼서 음식 나르는 동안만 앉아있으라고 한 건데. 네가 음식 나를 때 애랑 안 부딪히게 잘 피해 다니면 되잖아. 원래 남자애들은 그렇게 말썽 피우고 부산스럽게 크는 거야. 니네 친정이 딸만 있어서 잘 모르는 거지. 나도 우리 아들 둘 키울 때 그랬어. 또 저희 친정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끄럽고 애 두고 빨리빨리 상이나 차려라. 작은 애 혼자 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진짜 어이가 없어서 참자 참아. 식구들 다 모인 자리니까 한마디라도 참아야지 뭐. 몇 달 후. 준비 다 됐으면 가서 상 좀 펴라. 네, 어머님. 여보. 이제 음식 옮길 거니까 상 좀 펴줘. 아야, 어머님. 너는 그거 상 하나 펴는 게 뭐 얼마나 무겁다고 자는 애를 깨워서 옮겨달라고 그러니? 니네 집은 딸만 있고 사돈 어른이 자상하시니까 니네가 이런 거 안 옮겨봤겠지만 우리 집은 여자들도 무거운 거 혼자 다 들고 그래. 무거운 거 옮기는데 남자 여자가 어딨어? 네, 그런 건 저도 알아요. 무거운 거 옮기는데 남자 여자 없죠. 저도 무거운 거 잘 들어요. 그런데 왜 내 아들을 시켜? 일부러 부려 먹으려는 거 맞지? 아니요. 저는 이 집 도착하고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을 만큼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남편은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누워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길래 상이라도 옮기라고 시킨 거예요. 그게 부려먹는 거잖아. 어머님이 아들 바보라 모르시나 본데 신랑 잘 만큼 충분히 잤어요. 눈 뜨고 핸드폰 보고 있길래 이제 일어났나 보다 싶어서 부탁한 거라고요. 부탁하는 것도 안 돼요? 안 돼. 내 아들 운전기사로 쓰는 것도 모자라 집에 와서 쉬지도 못하게 할 생각이니? 어머님, 집 올 때마다 운전은 제가 해요. 그리고 저 출퇴근할 때 지하철 타거든요. 남편이 제 운전기사 해줄 때는 년에 한두 번 여행 갈 때 말곤 없어요. 뭐? 여보, 여기 음식도 좀 날라줄래? 식탁 자리가 좁아서 미리 준비된 건 지금 바로 상에 올려야 될 것 같아. 어휴, 한숨밖에 안 나온다 정말. 제사 후. 근데 너희 집은 왜 그렇게 딸만 줄줄이 낳았대? 네? 아니 그렇잖아. 하나도 아니고 줄줄이 딸이 나왔으면 아들을 기대할 법도 한데 더군다나 우리나 사돈네 세대는 아들이 반가운 법이거든. 저희 부모님은 그런 편견 없으셨어요. 아직까지도 아들 있는 집 안 부럽다고 하셨고 저희 자매들도 부모님이 아들 갖고 싶었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어떻게 아들 기대를 안 했겠냐. 딸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으니까 니네들 앞에선 티를 안 냈을 뿐이지. 저희 부모님 정말 먹고 살기 풍족했고 자식 한 명 있는 것보다는 여럿 있는 게 든든할 것 같아서 연달아 낳으신 거라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어 하셨어요. 그래도 이왕 낳는 거 아들을 낳고 싶어 했을걸?
듣자 하니 어머님은 우리 엄마가 아들 낳으려고 했는데 결국에 못 낳았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잘 알죠. 몇 번밖에 못 본 어머님이 어떻게 하세요. 부모 자식이 서로에 대해 더 모르는 법이라니까. 내 얘기만이 아니야. 사돈의 6촌 8촌까지 내 세대 사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아들 낳으려고 했었어. 아들 낳으려고 그릇에 물 받아놓고 배기를 빌기도 한 집도 있었다고. 그때는 딸 많이 낳으면 소방 맞을 일이었다니까. 사돈네도 나랑 같은 세대잖니. 같은 세대라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으이그, 니네가 딸내미들이라서 부모님이 속 터놓고 얘기를 못했나 보다. 그냥 정리나 빨리 끝내고 집에 가자. 며칠 후. 네, 여보세요? 나다. 뭐 하고 있니? 이제 막 퇴근해서 남편 기다려요. 그래? 아직 우리 아들 퇴근 안 했구나. 우리 아들은 매번 늦게 맞춰.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지금은 연말이라서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역시 우리 아들 능력 좋네. 아들이 최고야. 네? 들어봐라. 딸들은 시집 가버리면 남의 자식이지만 아들은 이렇게 부모 곁에 남아서 대가족을 만들어주잖니? 사돈네도 이런 기분을 느껴봐야 하는데 이번 생은 틀리셨구나. 안타까워라. 어머님, 요즘은 딸이 대세예요. 저희 집은 결혼 전에 매달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다니고 쇼핑 다니고 영화 보고 자주 놀았거든요. 근데 아들들은 여자친구 챙기기 바쁘지 부모님이랑 그러고 놀려고 하는 줄 아세요? 엄마 챙기는 건 그저 귀찮대고 여자친구 챙기는 건 혼신을 다 하잖아요. 남편도 그러던데요. 내 아들이 뭘 그래? 내 아들도 효도 얼마나 잘하는데? 어머님이 자식한테 그 정도로 만족한다면 저도 더 자랑할 건 없겠네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이 집안 부모 자식 관계 보면서 좀 놀라실 것 같아요. 저희 남편한테 왜 그리 부모에게 각박하냐고 잔소리 하실지도 몰라요. 놀러 다니는 게 뭐 대수니? 결국 남는 건 아들이야. 아들이 있어야 죽어서 제사상도 받을 수 있다고. 저희 부모님 제사상은 저희 자매들이랑 손자 손녀들이 챙기자고 이미 말 다 해놨어요. 그게 어디 지켜지겠니? 딸들끼리 하는 약속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집안의 가장이 하자는 대로 해야 제사 같은 경조사도 성사되는 거야. 딸들이 하는 말들이 어디 먹히겠어? 어머님은 딸에 대한 인식이 참 안 좋으시구나. 근데 저희 부모님 오히려 반대세요. 아들 셋이 있었다면 외로운 생을 살다가 갔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 주위 분들도 저희 집안 보고 다 딸 많아서 부럽다고 남는 건 딸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아들 안 가져본 사람들이 자기 위로한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지. 너는 나이 먹을 만큼 먹어놓고 그런 것도 하나 못 알아채니? 왜 자꾸 아들, 딸 구분하면서 차별해? 자기는 아들 둘이나 가졌다고 우월감 느끼고 싶으신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들 타령이야. 그날 밤.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엄마가 그런 소리래? 만날 때마다 그랬다니까. 당신 없을 때만 기막히게 노려서 교묘하게 날 골리신다고. 미안해. 난 진짜 몰랐어. 당신 사과 받자고 하는 소리 아니야. 그나저나 어떻게 매번 저러시는 거야? 별 시덥잖은 상황에도 그놈의 딸만 있는 집안 소리가 꼭 나와. 네가 딸만 있는 집에서 자라서 뭘 모른다는 그 말투 때문에 없던 정신병까지 생길 지경이라고. 딸이 뭐 어때서 자꾸 그러신데. 당신이랑 처제 처형이 효도하는 거 봤으면 그런 소리 못했을 텐데. 나랑 내 동생은 부모님 데리고 여행 한번 가본 적 없거든. 몰라. 어머님은 그냥 제사상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나 봐. 말도 안 되는 일에도 계속 아들 타령해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마치 내가 질리고 나는 아들 가진 엄마이니 너를 꼭 가르쳐야겠다 이러는 것 같다니까. 어떻게 내가 한번 나서서 말해볼까? 말한다고 어머님이 바뀌겠어. 또 딸만 있는 집안이라 아들 있는 집안 문화를 모른다고 뭐라 하시겠지. 그럼 어떡해? 당신한테 미안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일단 생각 좀 더 해보고 맥주나 한잔 해야겠어. 같이 마시자. 내가 안주 만들어줄게. 며칠 후. 작은애야. 네 어머님. 네 위로 오빠가 하나 있다고 했지? 사돈총각 아직 결혼 못했다고 했나? 네, 저희 오빠는 비혼주의라서요. 그렇구나.
그 집 아들내미 참 소신 있다.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아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큰애는 딸만 셋인 집에서 커서 아들 귀한 줄 모르더라고. 아들 있는 집에서 자란 딸내미들은 역시 분위기가 달라. 어머님, 지금 저 들으라고 저격하시는 말씀이세요? 저격? 그냥 가족끼리 있으니 편하게 대화하는 거지. 뭘 그렇게 꼬아듣니? 이것 봐. 네가 딸만 있는 집에서 커서 사람 하는 말을 부정적으로만 듣는 거야. 아,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여보, 울어? 진짜 서러워서 못 살겠어.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님. 저희 집안, 저희가 괜찮다고 행복하다는데 왜 자꾸 저희 집안을 불행하게 보세요? 형님, 울지 마세요. 그래요, 어머님. 친정 형 보는 얘기 들으면 저라도 속상할 것 같아요. 어허, 이 사람 쓸데없이 입 놀리네 또. 할 짓이 없어서 며느리를 울려? 다 늙어서 뭔 추태야?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그냥 딸만 있는 집보다 아들이 하나라도 있는 집이 훨씬 훌륭하고 화목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큰애한테 이런저런 조언 해주는 거잖아. 그게 무슨 조언이야, 엄마. 엄마가 처가 식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봤어? 그걸 꼭 봐야 하나? 딱 보면 아는 거지. 아들, 이러면 엄마 서운해. 어머님이 그런 말 하실 때마다 솔직히 저희 친정엄마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요. 어머님께서 한두 번 그러신 것도 아니고 계속 듣다 보니까 저희 친정엄마를 무시해서 이러시는 건지 그런 생각까지 든다고요. 얘가 사람 이상하게 만드네. 어머님, 아들만 있는 집도 그 집 나름이에요. 근데 어머님 집안은 솔직히 아들들이 효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네가 뭘 알아? 장난만 해도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본인 조상들 위해서 차리는 제사상인데 손 하나 까딱 안 했잖아요. 어머님은 아들 자랑 그렇게 하시면서 정작 중요한 조상 음식 준비는 왜 남의 집 딸 손에 맡기세요? 뭐야? 어머님이 자랑스러워하는 두 아들들 제사상 어떻게 차리는지 알긴 알아요? 당신 제사상 차릴 줄 알아? 아니. 서방님도 모르죠? 네. 과연 이 아들들이 이혼하거나 사별하게 되면 제사상 신경이나 쓸까요? 네가 진짜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제발 그만 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견디는데 한계가 있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계속 친정욕 듣고 싶지 않다고요. 한 달 후. 예, 나다. 네, 어쩐 일이세요? 목소리가 좋은 것 보니 마음 좀 추스렸나 보구나. 괜찮은 척 하는 거죠. 어머님 저한테 다시 전화하실 정도면 어머님도 어느 정도 사과할 마음이 있으셔서 연락한 거라 생각하니까요. 뭐 그래, 미안했다. 나는 사돈네 욕보이려고 너한테 그런 소리 한 건 아니었어. 네가 불쾌했다면 늦게나마 사과하마. 네, 감사합니다. 사과했으니 더 이상 마음에 남는 건 없는 거지? 네? 잘 됐네. 그럼 네 시애비 병간호 좀 해라. 네? 네 시애비가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꼼짝을 못하고 있어. 내가 늙어서 누구 병간호할 기운이 없으니까 네가 와서 좀 해줘라. 네 시애비는 너한테 잘해줬잖니. 네, 남편 보낼게요. 우리 아들을 왜 보내? 네가 오라니까? 죄송하지만 전 저희 부모님이랑 여행이 있어서요. 지금 네 시애비가 아픈데 여행을 가겠다고? 저희 부모님 더 나이 들어서 어디 놀러가기 힘들어지기 전에 더 많이 다니려고요. 부모님이 국내를 싹 다 돌아보는 게 로망이셔서 저희 자매끼리 이뤄드릴까 싶거든요. 어휴, 그게 무슨 개고생이야. 사돈네가 아직 생각이 어리시네. 그게 자식들한테 민폐인 줄도 모르고. 남편이 먼저 그러자고 제안한 거예요. 뭐? 남편이 저희 친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인사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자매들이랑 남편들까지 다 합쳐서 이번에 부산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아프시다니 남편은 어머님께 보내드릴게요. 참나 기가 막혀서 내 아들도 내 아들이지만 며느리가 와야지. 너도 같이 오너라. 눈치 없이 이 상황에 여행은 무슨 여행? 아버님께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따로 아버님께 전화 드릴게요. 근데 어머님 부탁보단 저희 엄마 생신이 먼저라서 이번 여행은 꼭 가야 할 것 같아요.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야? 어머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왜 저한테 전화해서 난리세요? 뭐가 두려워서 아들들한텐 그런 부탁 못 하시는 건데요? 제가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이 아마 울며 겨자 먹기로 어머님한테 갈 거예요. 근데 참 어머님 집안 보면 전 꼭 딸을 낳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살갑게 챙기는 건 딸이거든요. 어머님이 아들만 있고 딸이 없어서 그 공감되는 즐거움을 모르시니까 참 안타까워요. 딸이 있으면 엄마 노후 안 쓸쓸하게 친구 되어 주는데 갈수록 더 외로워지실 거예요. 힘내세요, 어머님. 저 숙소 예약해야 돼서 그만 끊을게요. 남편은 시댁 가서 병간호 하기보단 결국 저희 친정과의 여행을 선택했어요. 시아버지도 남편더러 오지 말고 여행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냥 시어머니한테 시키면 된다고 말이죠. 그 뒤로 저는 더 열심히 일부러 티를 내면서 친정 가족들과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을 보냈더니 시어머니한테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자기 아들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부터는 주구장창하던 아들 자랑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 빼고 다른 가족들이 상식 통하는 사람들이라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건 딸이건 며느리건 뭐가 중요한가요? 지금 서로에게 배려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 거지. 아들 하시더니 정작 아들한테는 뭐 하나 제대로 대접받지도 못하시면서 그놈의 제사상 받을 수 있다고 좋아하시다니. 죽어서 받는 제사상이 뭐 그리 중요할까요? 살아서 받는 효도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